그 6.25 후로도 학교를 다녔어요. 전쟁을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, 멀리 있기 때문에. 그런데 방학 전 7월 10일 무렵 오전 수업만 하니까 청소를 하는데 물 길어가지고 막 돌아오는데 북쪽으로 갔던 비행기들이 다시 내려와요. 그래가지고 또 이제 희곡기 떴다 하고 이제 좋아하는데 갑자기 그 비행기에서 그 파리똥 같이 작은 까만 점들이 막 쏟아져 내리기 시작해요.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폭탄이다. 저기 방공호로 숨으라고. 그래가지고 막 방공호로 뛰어들어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 나고 그냥 엎드려서 그 방공 훈련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방공호에 엎드려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 나고 그랬는데 그때 그 미군 폭격기들이 일본에서 떠가지고 수원까지 점령한 그 인민군을 폭격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가다가 이 지형 지물이 수원하고 익산하고 비슷하대요. 평야에 그 역이 있고 그 이리역 익산역이죠. 거기를 목표하고 폭탄을 막 투하를 했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큰 폭발 사고가 나고 화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, 근데 그때 뭐 웬만한 그 시체는 이제 급히 수습을 하고 그랬는데 철근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거기에 시체 하나가 매달려 있었어요. 그 쇠창살에 꿰어져 가지고. 그때부터 이제 그 전쟁의 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식 속에 확실히 각인이 됐었죠. 소설 상황 전체가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. 아까 이야기한 그 시인 정량의 친가 쪽 이야기가 아버지가 좌익운동하다가 행방불명 돼서 점쟁이가 돌아온다고 예언한 날 아버지 대신에 엄청나게 큰 구렁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.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돌팔매질하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호통쳐가지고 아이들을 쫓아내고 그 감나무 타고 올라간 구렁이를 머리카락을 태워가지고 그 냄새로 내려오게 해서 보냈다. 그게 이제 그 친구 집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이야기예요. 외가 쪽은 이제 내 외가의 이야기고, 내가 제일 좋아하고 우러러보았던 외삼촌이 김화지구 전투에서 전사를 했어요. 소대장으로. 그 계급장 외숙모가 편지에다가 넣어서 보내려고 그 계급장을 이렇게 수놓거든요. 그러면 나보고 그 계급장을 그려달라고 그래요. 그러면 이제 실제 사이즈 그대로 맞춰서 정성 들여서 계급장을 그려주면은 외숙모가 그걸 수놓아가지고 그 계급장을 남편한테 보내고 그랬었는데, 아무튼 아주 그 사나이 중에 사나이고 아주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런 그 외삼촌이었는데 김하지구 전투에서 전사를 했어요. 전사 통지 받던 그 현장을 내가 기억을 해요.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 날
두 남자가 찾아와 가지고 외할아버지를 찾고,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나가니까 쪽지를 건네주고 죄송하다고 막 굽실굽실하고 그러고 떠나가고, 외할아버지가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온 집안이 통곡으로 바뀌고 하던 그 기억이 굉장히 생생해요. 그래서 이제 그 재구성 과정을 통해서 친구 집안이 내 친가 쪽이 되고, 그 다음에 또 외가 쪽이 피난 와가지고 한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되고, 이런 이제 소설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재구성 과정을 거쳐서 두 집안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. 장마 그 한국 그 전쟁을 겪은 그 사회 분위기가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불편에 빠뜨리는 그런 그 긴 장마 기간, 요거를 자연적인 현상 조건을 한반도의 정세하고 결부시키는 그런 그 작업이었어요. 그래서 제목도 장마로 결정했고, 그리고 사람들을 공핍 속으로 몰아넣는 긴 장마 기간이 계속되는 것을 한국전쟁 기간하고 겹치도록 그렇게 했고, 그 다음에 장마 때 들리는 구렁이 울음소리 같은 거는 실제로 시골에서는 장마 기간에 멀리서 아주 멀리서 울리는 백고동 소리 같은 그런 이상한 소리가 밤중에 들리고 그래요. 그럼 어른들은 이제 구렁이 우는 소리라고, 구렁이가 그 전라도 사투리로 비암들을 모으는 소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랬었는데, 거기서 이제 그 구렁이라는 소도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을 했고, 이 구렁이 소도구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친구 시인 집안에서 실제로 겪었던 그런 사건에서 이제 모티프를 빌려왔고, 갈등하는 두 이데올로기가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접점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오랜 기간 단절돼 가지고 거의 이민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남과 북을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, 그거는 민족 그 정체성이고, 그 민족 정체성을 구렁이를 신성시하고 구렁이를 죽은 사람의 혼령으로 그 받아들이는 그런 그 관습, 이제 상당히 미신적이고 그러지만은 그런 것들을 차용함으로써 분단되기 이전, 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갈라지기 이전의 남과 북이 한민족으로서 공유했던 그런 그 민족 전통 정서라든지 이런 거를 나타내기 위한 그 도구로 구렁이를 중요하게 취급을 했지요. 내가 아주 좋아했던 그 동네 나이가 꽤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, 그 누나가 여맹위원장을 했어요. 근데 특별히 그 나쁜 짓 한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, 아무튼 완장 두르고 그 검정치마 흰저고리에다가 완장 두르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그런데 그 설화단 가는 길에 나오는 단편 중에 하나가 이제 개빈의 집이라는 고무신 공장 하던 아주 부잣집 있었는데, 그 개비의 딸이 저를 굉장히 이뻐했었어요. 동생 삼자고.
그러고 그랬었는데, 근데 이제 6.25가 일어나니까 6.25 일어나기 전에는 그 내가 좋아했던 누나가 뿌로좋아지 하면서 그 친구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 친구 집에서 뭐 모임이나 파티가 있어도 나는 그런데 안 가. 그러고는 안 가고 욕하고 그랬거든요. 근데 6.25가 나니까 그 개빈의 식구들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졌어요. 말로는 군산으로 해서 밀선을 타고 일본으로 도망갔다. 그렇게 소문이 나기도 했고. 근데 그 누나가 연맹위원장 하다가 지리산으로 들어갔어요. 지리산에서 직사하게 고생을 하고 나중에 병 들어가지고 자수를 해서 돌아왔는데, 그때는 이제 완전히 그 폐인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돌아와서 한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죠. 형사 처벌도 받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그랬죠. 제 문학을 가리켜서 분단문학 한 계열하고 그다음에 산업화 독재 과정 그쪽으로 이제 그 한 계열로 나누고 이제 이렇게 계들로 분류하는 그 편리한 방법으로 그렇게 나누고 그러는데, 내 솔직한 심정은 내 작품 전체가 다 분단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전쟁을 직접 다루지 않았으니까 전쟁 문학은 아니지만은 전후 문학에 해당이 되죠. 지금도 그 종전이 안 돼 있고 휴전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살 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겪은 이 6.25 전쟁이 저한테는 새로운 세상을 눈뜨게 만들고 또 그만큼 큰 충격을 준 그런 그 대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 소설의 기억들이 많이 그 생각이 연상이 되고 그래요. 심지어는 정읍 시절에 해방 전후 무렵에 겪었던 그 정읍의 그 체험들, 그것도 사실은 익산에서 겪었던 그 6.25 이거를 정읍 시절에다가 옮겨가지고 그 황혼의 집 같은 작품을 쓰기도 하고, 그래서 내 생애에서 사실은 6.25 전쟁이 그 인식의 그 어떤 출발점이 돼요. 거기서부터 이제 작가가 된 다음에 소설도 6.25로부터 출발하는 그 기억들을 붙잡고 소설들을 많이 썼고,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병폐나 독재 정권의 전체주의 그 정치 같은 거, 이런 것도 사실은 전후의 연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지금까지 쓴 대부분의 소설이 사실은 전쟁이 인간들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또 그 속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몸부림치고 그 재생을 위해서 애쓰는가, 이런 시각에서 전후문학의 범주로 다 묶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세계사가 한반도를 잘못 골라가지고 오폭한 그 생각에서 지금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. 왜냐하면 국민의 다수가 어떤 한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신봉을 해서 그 이데올로기를 실생활에 실천할 때 그런 과정에서 민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. 근데 6.25 당시에 자본주의도 그렇게 정착이 못 된 상태였고,
그리고 북한의 공산주의도 그때 그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인구가 아주 소수였잖아요. 근데 외세가 한국인을 업고 갑자기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벌어진 전쟁이 6.25 전쟁이기 때문에 이건 이데올로기의 비극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그런 그 환경 풍토였는데 한국전쟁이라는 것이 벌어졌거든요. 근데 그만큼 죄진놈 곁에 있다가 벼락 맞은 꼴이나 마찬가지죠. 지금도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. 우리가 이 전쟁 비극을 최종적으로 끝내는 것은 우리 힘을 길러가지고 외세가 더 이상 한반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는 풍토를 만드는 거, 그것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우리가 언제까지 남과 북이 지금도 꼴피더미는 서로 위협하고 요즘에는 이제 핵까지 위협하고 그러잖아요.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힘으로 대결한다면은 공사밖에 없어요. 공생이라는 게 애당초 불가능하고 같이 죽는 길밖에 없거든요.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수단 방법을 다 쓰더라도 거기까지는 안 가도록 피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